않을까 싶은데. 자, 봅시다. 일단 점이 있고요. 1,3을 4,-1로 옮긴다는 표식이 있어요. 이건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평행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채원아, 네 질문이니까 네가 봐야 되지 않겠니? 너 혼자 질문한 건데 안 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쓰지 마! 연필 나! 웃긴 녀석이야. 지가 질문해놓고 보지 않고 있어. 1,3을 4,-1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채원이 대답해. 얼마야? X축으로? 그렇지. Y축으로는? 네, Y축으로는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죠? 너 여기 보라고. 내가 맞죠? 여러 번 물어봐서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정신없네. 얘들아, 내가 이름 적어놓은 이유는 내가 오답 정리할 때는 이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랑 대답을 이 사람이랑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채워놔. Y축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뭐하니? 너가 안 보이니? 안 보이는 건 아니지. 3에서 마이너스 2 됐는데요? 정말 미치. 3이 마이너스 2가 됐다고요. 마이너스 5죠? 정신 차려요. 평행이동 양이 나와 있어. 그럼 이제 뭐야? 이 원으로 옮겨진대요. 자, 얘들아, 이거 볼게.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지금 내가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도형의 이동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원 크기는 똑같은 거야. 대신에 중심의 좌표만 위치가 다른 거겠죠? 그러면 방법이에요. 이 녀석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는 거야. 도형이죠. 도형의 이동을 하는 건, 서윤아,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하고 싶어요. 무엇 대신에 무엇 하면 되는 거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려면? 정답 너무 잘했어요. 그럼 여기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 X 대신에 X마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는 Y 대신 누구 대입하는 거야?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식을 다시 쓰면 x 마삼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y 플러스 5 마이너스 b의 제곱은 4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황색 표식하고 이 아래에 있는 수식하고 똑같으면 답이야. 그래서 a, b값 구할 수 있어. 괜찮니 여기까지? 이게 모든 도형의 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인 거야. 그런데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난 너희들이 이걸 익혔으면 좋겠어. 원은 도형의 이동을 굳이 도형의 방정식에 넣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원방을 이용하는 건 중심좌표랑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 녀석의 중심좌표가 얼마였어? A, B였고 반지름이 2였어요. 자, 이 녀석을 뭐 하라는 얘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래요. 그럼 중심점의 좌표만 바뀌는 거겠죠. 중심이 A에서 얼마가 돼야 돼? 3만큼 이동하는 거야. A 마3이야? A 플러스 3이야? X축 3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지. A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왜? 점이니까 이거는. Y도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마이너스 5로 그냥 더하라고. 순수하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옮겨진 새로운 원방인 거예요. 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돼. 자, 얘를 비교하면 돼. 이 녀석의 중심이 얼마야? 0, 마이너스 2. 반지름은 2예요.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고.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마이 되라고. 이렇게 해서 A, B값 구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실수가 많이 없어요. 도형의 방정식, 평행이동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해야지 이걸 대입하다가 실수가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특히나 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게 계산 실수 없이 잘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더 좋아요. 다음 3-1번 2,-4를 Y축 대칭 이동하고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키래요. 뭐지? 하나만 내가 봤을 때 대칭 이동 이제 기억났다. 넌 지난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쪽 책상은 채점 의자거든요. 원래 채점 책상이거든요. 칸막이 있는 거. 저기가 이거보다 좀 더 크고 저기서 하는데 너희들 중엔 절대 없겠지만 내가 어저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기에 적혀있는 낙서를 지웠어요. 색연필로 어떤 초딩 같은 애가 너희들은 아니잖아. 초딩이겠지. 빨간색과 초록색 펜 저기 다 있거든요. 채점 책상이라서 색깔별 다 있거든요. 이거를 이 칸이 있으면 하트 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게 다 달아가지고 밑에 색연필가루 막 떨어져 있고 그거 아세요? 여기 홈 파져 있는 데는 잘 지워 닦기도 어려. 너희들은 아니겠죠. 어제 내가 그때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너희들의 얘기는 아니에요.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갑자기 생각났어. 왜? 어떤 친구는 거기서 연필 갖고 막 중심 잡기 놀이 하더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그래서 서울 못 들어서 그런 거죠. 보세요. 2, 마사를 Y축의 대칭 운동한데 얼마가 돼요? Y축 대칭 이동하면 얼마 되냐고. 그죠? 얼마 되죠 그러면? 잘했습니다. Y, 마사. 이게 Q예요. 두 번째, 전 녀석을 Y는 X에 대칭하래.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잘했는데요? 끝났는데요? 이거 중점 구하라고. 중점 구하는 거 몰라? 중점은 몰라? 가운데죠? 가운데 값 2분의 이거 더하는 거 2분의 이거 첫 시간에 배운 거죠. 너 질문한 거 내가 따라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3-3번 두 점이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X축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이 두 AP와 BP의 최소값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이 문제 유형이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중3 너희들 이번 시험 범위에도 나와요. 3-2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삼각비 내용에서도 얘가 나와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공식이 뭐죠? 루트 안에 그였고 뭐 x 빼기 뭐 x의 최고, y 빼기 y의 최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선분의 길이일 거야. 괜찮니? 여기서 질문. A, B와 예를 들어서 B, C 두 선분의 길이를 더했으면 좋겠대. 근데 이 길이에는 하나면 안 돼. 차원아, 안 돼. 이거 봐줘야 돼. 이건 봐줘야 돼. 또 서희, 이거 봐줘. 이건 저기 없는 내용이야. 이거 봐야 돼. 들어야 돼, 지금 이거는. 너희들 맞은 거랑 상관없어. 자, 만약에 물어볼게요. 이걸 더한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거나 최대값, 최소값을 뭔가를 구하러 갈 수가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얘가 얘예요. 얘도 이런 거예요. 질문입니다. 이 둘 더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어, 없어? 대답을 해줘지.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없습니다, 얘들아. 제곱근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루트 x 플러스 3이랑 루트 4 마이너스 x를 더하래.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이해 가겠니? 그럼 문제가 이거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봐봐. 문제가 만약에 이 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값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계산하는 수가 없어. 우리 계산을 못해 이거를. 이해갔어요? 그러면 계산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오늘은 내가 하려면 봐야지. 자, AB의 제곱, BC의 제곱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선분의 값을 제곱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제곱이 있었다가 해볼게. 이거의 제곱은 얼마가 되면 루트가 없어져가지고 x제곱 플러스 3으로 루트가 벗겨지죠. 더하기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4 마이너스 x제곱이든 뭐든 해가지고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심지어 얘들아 봐봐. 만약에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이거 A, 대표 한 명. 대표 한 명. 질문할 거야. 되게 간단해. 답 맞추면 내가 오늘 선물 줄게. 누가 할래? 대표. 한 명. 쉽다니까요. 하람이 가자. 하람아, 선분의 길이가 AB예요. 이게 AB예요. 질문입니다. AB의 제곱은 얘보다 짧을까요? 아니면 더 길까요? 확실하죠? 안 되겠다. 채원아, 이게 AB야. AB 제곱은 AB보다 짧을까요? 길까요? AB의 제곱. 이 AB를 제곱할 거야. 그럼 더 길어질까, 짧아질까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다 틀렸습니다. 말하지 마. 다 틀렸어, 그냥. 뭐냐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라 2AB를 물어봤어. 2AB. 이건 정해져 있어요. AB 길이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길이가 이만큼이야. 2배, 3배, 4배, 실수배는 딱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곱의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만약에 2였어. 제곱하면 얼마야? 4. 그럼 2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거고, 얘가 만약에 4였어. 제곱하면 16이야. 그럼 2배가 아니라 4배가 될 것처럼 보일 거고,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어.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야. 더 작아지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길이의 제곱은 그림으로 느낄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림으로 알 수가 없어요. 됐어요? 어떤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그림으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그 문제는 계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이용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저 문제 뭐냐면 P라는 값이 X축 위에 있대. 이게 X축이고 P가 여기 어딘가 있대.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A는 여기고 0,2면 A는 여기고, 아이고, 여기가 A고 B는 여기예요. AP와 PB를 연결하래. 이 선분의 길이를 더할 거고 이 길이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요. 자, 물어볼게요. 계산해서 푸는 문제야? 그림 이용하는 문제야? 그림. 이건 그림밖에 안 된다고. 계산이 안 된다고요.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A점과 B점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A'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과 너 너무 잘 그렸는데? P를 연결하시면 이 길이 두 개가 똑같아요. 우리는 뭘 더하고 싶은 거냐면 주황색으로 된 1번 길이랑 2번 길이를 더하고 싶은 건데 이 1번 길이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도 1번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노란색이랑 2번을 더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의 합이야. 네, 근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P가 여기야. P가 여기가 돼버리면 1번과 2번의 합이 파란색의 합이에요. 맞죠?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거랑 이거의 합이 빨간색의 합이 2번이에요. 어떤 게 더 짧아?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더 짧죠? 가장 짧으려면 1번과 2번을 연결한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될까? 꺾이는 거 없이 일직선이어야겠죠. 꺾이는 게 있으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A'과 B를 똑바로 연결했을 때 지나가는 점이 X축과 만나야지. 그게 바로 P가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오케이? 야, 양심도 없어. 계속 안 보고 있다가 지금. 봐. 자, P라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P하고 문제가 AP하고 BP를 더한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P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고 P가 여기에 있으면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제일 짧으려면 이 꺾이는 거 없이 바로 연결된 노란색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의 최소값이다라는 거예요. 끝.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A점의 좌표가 0,2였잖아. A'이 얼마예요?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0,-2가 되겠죠. 이 0,-2. 0,-2하고 B값이 얼마야? 6,4. 이 둘 뭐 해줘야 돼? 이 둘 뭐 해줘야 돼? 연결. 연결해서 이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꼭 얘를 이동하느냐? 아니요. A는 냅두고 얘를 이동해도 돼. 얘를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 이 좌표값이 6,4가 되거든요. 그걸 A랑 연결해도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 둘 중 하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서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해하겠죠? 시작됐지? 네. 4-2번. 서윤인가? 원이 있고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대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일단은 이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자라는 거예요. 서윤아, 원래 중심 좌표가 얼마죠? 원 중심이? 중심 좌표 얼마죠? 마3,1이고 반지름은 루트 8이에요. 자, 다시 얘들아, 대칭 이동시키는 것도 똑같은 건데 원래 x하고 y를 바꾸면 y는 x에 대한 대칭은 맞는데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어떻게 하자. 중심의 좌표를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중심 좌표만 바꿔. 얼마? 1,-3으로 바꾸고 반지름은 여전히 똑같다. 이게 바뀐 원이에요. 이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이 이 점 1,-3이 어디를 지난대? 저 직선을 지나간대요. y는 ax 플러스 b를 지나간대요. 그러니 대입 x에 1, y 마3 대입해서 마3은 a 플러스 b라고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답은 a, b를 구하라가 아니라 a 더하기 b를 구하라. 답은 마3 끝. 그냥 계속 말하지만 원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요.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알겠죠? 대신에 알긴 알아야 돼. 다 외우고 있네. X축을 P만큼 이동시켜라. X 대신에 X-P를 대. 이거 너무 잘한 거 좋은 건데 그건 다른 도형 때 이용하시고 원망은 중심만을 이용하세요. 4-3번. 하나만 이거 지금 안 해볼게. 직선이 있는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라. 이건 도형의 이동이죠. 점이 아니죠. 원방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직선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식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방법은 x를 바꾸는 거. 그럼 얼마 돼요? y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는 거죠. 하나 구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뭐 하래? 다시 이거를 y축으로 k만큼 이동시켜. 얘를 y축으로 k만큼 이동시켜. 얘 뭐 하는 거야 그러면? y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뭐 하라고? 이 직선이 3, 마이너스 1인데 x가 3, y가 마이너스 2, k 끝. 그럼 k가 나오겠죠. 없어 내용이. 쉬워요. 할 수 있죠? 다음 5-2번 가볼게요. 벌써 해결됐어? 다른 애들 있을 수 있잖아. 이따 볼게요. 뭐라고요? 이거 답을 해줄게요. 5-2번. 원이 2,1에 대해서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볼게. 하나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중심 얼마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채원아, 여기 봐요. 이거 중심 바로 구해보세요. 원의 중심 얼마예요? 잘했어. 뭐 한 거야? 이거 개수만 이용하자니까 얘를 뭐하고? 나누기 2하고 부호 바꾸기. 1이죠? 나누기 2하고 부호 바꾸기. 아하하하. 기억하셔야 돼. 그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
그리고 뭐 하면 돼? 중심좌표가 1,마삼이에요. 이게 중심이야. 반지름 어떻게 구하라고? 얘네들 뭐 하라고? 제곱하고 상수항 뭐에? 이항시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대. 이게 바로 누구 말하는 거야?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9예요. 그럼 반지름은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면 좋다고요. 표준형 만들지 말자고요. 이거는 해야 돼요. 이해 갔죠? 이거 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6-2번도 기본 문제인데 이건 하나만 이따가 나랑 다시 해. 알겠죠? 단어 마무리 가볼게요. 4번. 점과 점이 있는데 y는 x 위를 지금 이 문제랑 매우 흡사한 문제예요. 자, 얘들아 물어볼게. 만약에 조금 전에는 P라는 점이 x축 위를 움직인다고 나와 있었고 지금 이 문제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점이 한 이 정도. 그리고 B라는 점이 이 정도? 너무 가까운가? 이게 이따 해볼게요. 자,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AP 선분과 BP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똑같이 복습하셔야 돼요. 뭘 복습해야 돼요? 이건 선분의 합이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다음에 뭘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문제에선 그림이 안 나와 있어. 너희가 지금 내가 한 대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P라는 점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 P라는 점이 만약 여기에 있으면 요거랑 요거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서 A점이나 B점 둘 중에 하나를 옮겨요. 대신 어떻게 대칭이동해야 되겠어? 점 P가 움직이는 선이 Y는 X라고 했으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아까 문제는 점 P가 X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거고 이번에는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B'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P점이 어딘지 보자.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었다고 해보면 BP와 AP를 연결한 선분은 빨간색 길이의 합이 될 거고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왜 집중 못해? 집중해.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만약에 더 멀리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서 가장 짧은 건 빨간색인데 빨간색보다도 더 짧게 되려면 꺾이는 거 없이 어떻게 연결돼야 된다? 똑바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AP와 BP의 최소값은 선분 A, B', A와 B'을 연결한 A, B' 길이가 제일 짧은 최소값이에요. 그럼 두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고 A는 나와 있었고요. B'은 B라는 좌표값을 Y는 X에 대칭이동시키는 거야. B라는 값이 3,5였기 때문에 Y는 X에 대칭이동을 시키면 5,3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5,3이랑 A점하고 점세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쓰지 마. 바지는 다시 풀어도 돼. 다음 10번. 마지막이에요. 두 점이 있어요. A점과 B점이 있는데 BP의 길이가 3이 되는 점 P와 B와 P의 거리가 3으로 항상 일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 Q에 대하여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 해석이 어렵겠네요.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아 혹시 이게 될까요? B는 움직이는 점이야 정해진 점이야 지아야? 점 B는 움직이는 점이야 정해진 점이야? 정해진 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아까처럼 X축이 위를 움직인다? 이건 동점. 쟤는 정점이야. 변화가 없어요. 5,4라는 점을 너희들 찍으라면 찍을 수 있을 거야. 이건 필요 없는데 5,4 점 찍을 수 있어요. 이게 B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BP의 길이가 3이 되는 모든 점.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점을 말하는 건데 이런 점은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점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건데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냐면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P가 3인 점, P는 바로 이 빨간색 원 위의 점인 거예요. P는 빨간색 원 위의 점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 A점은 마3,2라고 돼가지고 여기 A점인데 Q라는 점이 어디에 있는 점이냐면 Q가 뭐니? X축의 점이래. Q는 여기 어딘가 있대. Q는 어딘지 몰라. Q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래. 됐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뭘 구하는 건지 보세요. A와 Q를 연결하고 Q하고 빨간색 위의 점 P를 연결할 거야. P가 어딘지 몰라. 이렇게 두 개 연결하래. 그리고 이거를 더하래. 그리고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반드시 길이를 식으로 풀어야 돼? 그림으로 풀어야 돼? 그림으로 푼다고요. 그럼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언제가 되겠니? 라는 문제인 건데 나 좀 봐줘. P라는 점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적어도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P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가깝잖아. 그죠? 뒤쪽은 아니고 이 앞쪽에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아까 했던 방법들이 다 뭐예요? 대칭 이동을 시켜서 꺾이는 선이 없을 때로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 이 문제도 뭘 하면 되냐면 A점을 이리로 내려. 이게 A'이야. A' 값이 마3, 이 점이란 말이야. 보세요. 여기서 연결한 요 A'Q랑 요 길이 두 개가 어때? 똑같잖아요. 그럼 문제 어떻게 푸자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꺾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갈 때가 가장 짧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A'이라는 마3, 점하고 이 원 위의 점을 직접적으로 빡 연결시키고 그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Q가 된다면 가장 짧은 거야. 그런데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길이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죠. 이제 너희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워야 돼. 마지막으로 이거야. 원이 있고 원 외부의 점이 있어요. 원 외부의 점하고 여기 원 위의 점을 연결할 거예요. 노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어떤 길이가 가장 짧으냐, 그 길이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이겁니다. 원의 중심하고 이 P를 연결하세요. 중심하고 연결하세요. 그리고 반지름은 길이를 없애세요. 요 길이가 최소값이에요. 이거보다 더 짧은 거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안 배웠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을 거야. 요 최소값은 P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게 가장 짧은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만 보세요, 지금 얘들아. 보라색이랑 흰색이랑 누가 더 짧아? 보라색이 더 짧아 보이죠? 더 옆으로 갈수록 더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짧았을 때는 원의 중심과 점을 연결하시고 반지름의 길이를 없앴을 때가 가장 짧은 길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이 점하고 원의 중심 5,4하고 마3, 1을 한 방에 연결해. 이 길이를 구하세요. 그리고 뭘 빼라는 얘기야? 반지름의 길이 3을 뺀 게 최소값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도형이동 오답 문제였고요. 이어서 그냥 바로 진도 나갈게요. 오늘 얘들아 집합 명절 아니에요. 함수로 갈 겁니다. 페이지는 96쪽인가 보네요. 네. 좀 중요해요. 나는 함수를 중1 때는 함수가 아니라 정비례 반비례로 나오지만 그것 또한 정비례 반비례도 함수고요. 고2, 3 때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는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모든 함수 문제를 풀 때 나는 항상 똑같은 걸 먼저 설명해요. 이건 똑같아요. 정의이기 때문에. 함수가 뭐니? 라고 했을 때 너희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가 뭐니? 채원아, 함수가 뭐예요? 간단하게 함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함수가 뭐니? fx야 이런 거 말고 펑션이야 이런 거 말고
함수가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막연하잖아, 그지? 다들 그래.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함수가 뭐니? 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구조가 같다는 뜻이 아이소모픽인데 뭐냐면은 자판기예요. 자판기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함수를 언제 처음 배웠니? 라고 물어본다면 서연아, 함수 언제 처음 배운 것 같아? 너도 함수를 옛날에 배웠어. 언제 배웠을 것 같아? 서연아? 서연아? 어? 그보다 훨씬 빨라요. 초1 때 배웠어요. 안 믿겨지지만 초1 때 배웠어요. 어떤 게 함수냐면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죠? 이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였던 거예요. 이걸 함수라고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함수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옆에다가 표를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세모값을 직접 구해보니까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함수인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내가 왜 자판기라고 하냐면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 자판기 음료수 나오는 투입구가 있고 줄이 뭐 있겠죠. 음료수 있겠죠.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아래쪽에도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단 말이야. 버튼마다 종류가 다른 음료수도 있지만 인기 있는 음료수는 얘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뭐 종류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럼 물어볼게. 이게 정상적인 자판기려면 어때야 되냐면 돈을 넣고 버튼을 1번 버튼을 누르면 이 음료수가 나오면 돼요. 2번을 누르면 얘가 나오면 돼요. 2번을 눌렀는데 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 버튼과 연결된 이 음료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몇 개가 나와야 돼? 당연히 한 개가 나와야 돼. 버튼 하나당 한 개가 나와야 돼요. 한 개 눌렀어. 돈 넣고 안 나왔어. 빡침이죠.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고장난 거죠.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서윤이가 다시 또 눌렀어. 아까 안 나왔던 또 하나가 같이 두 개가 더더덕 나왔어. 땡큐죠. 하지만 이거는 고장난 거예요. 맞죠? 자판기가 정상 영업을 하려면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하나의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제품 하나만 나와야 돼. 맞지? 이해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버튼 하나랑 음료수 하나가 연결되어야 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야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응이라고 해요. 대응. 지금 여기서는 1번 버튼하고 요 조그만 이 캔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이걸 대응이라고 해. 대응이란 말은 짝을 이루는 거야. 짝을 이룬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용어가 어려워서 내가 최대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응이라는 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건 다 대응을 이루고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네모 1과 세모 3이, 네모 2와 세모 6이 이렇게 둘씩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지어 이 짝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 짝을 순서쌍으로 바꿔서 표현도 하죠. 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짝을 그래프에 나타내어서 점으로 표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 점들을 찍어 놓으면 그게 바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그래프 중에는 함수도 있고 도형도 있는 거야. 함수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누구? 원 같은 경우. 이해 갔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함수의 가장 기본은 연결되어야 해요. 하나씩 하나씩. 되겠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이건 집합적인 건데 들어가는 네모를 이걸 입구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들어가는 문이고요. 얘는 나오는 문이거든. 출구. 들어가는 문은 우리가 X라고 표현할 거고 나오는 문을 Y라고 표시할게요. 여기가 X인 거고 여기가 Y인 거죠. X하고 Y하고의 관계는 항상 그 규칙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일정하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규칙인 거죠? X에다가 3을 곱하면 그게 누구래? Y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참수가 되는 거죠. 이게 함수의 구조인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 값들 아무거나 넣을 수도 있고 뭐 이와 같이 1, 2, 3, 4, 4개만 넣으라고 할 수도 있고 X에 넣을 수 있는 값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정의역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요.
익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역. 따라할게요. 정의역. 정의역. 준이밖에 안 했어. 준이 빼고. 다시 정의역. 서윤이 혼자자. 정의역. 세훈이가 하는 정의역. 너 눈 뜨고 있니? 정의역이에요. 이건 이름이 어려워요. 다시 정의역이 뭐라고? 함수식에서 x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 문제에서 자 보세요. y는 3x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x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뭘까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런 수를 다 넣어도 된다는 뜻이야.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여기는. 알겠죠? 근데 만약 뒤에서 x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부등호를 뒤에 나타내줘. 그럼 이건 뭐야?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2, 3, 4, 5. 2, 3, 4, 5. 이렇게 4개의 숫자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야. 맞아요? 맞긴 뭘 맞아. 그렇게 되려면 이거인 자연수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이 없으면 2부터 5까지 해당하는 모든 실수야. 2.1, 2.2, 2.3 이거 다 된다고요. 이해 갈까요? 괜찮겠어요? 이렇게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 범위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이 범위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제 헷갈릴 게 하나 나와요. 그럼 일단 x도 범위가 있다면 y도 범위가 있겠죠. y도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만약에 y의 범위를 봐봐. 눈이 감기잖아. y의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있어요. 바로 공역. 정의역, 공역. 됐어? 이건 이름이야. 어쩔 수 없어. 정의역, 공역이야. 공역의 범위가 말을 잘 안 해줘. 잘 안 해주는데 보통은 모든 실수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공역도 문제에서 제한할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됐을까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자판기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있고요. 인기가 많은 콜라야? 콜라 안 좋아하니? 나만 콜라 좋아하나? 콜라가 있고 주스, 오렌지 주스가 있고 여기는 사이다가 있고 식혜 있고요. 혹시 너희들 맥콜 알아? 맥콜? 맥콜 먹어봤니? 알아요? 오, 그래 그런 것도 아는구나. 맥콜 있고요. 안바스 알아? 안바스. 밀키스 알아? 다 아네. 어떻게 알지? 밀키스가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자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정의역은 뭐뭐예요? 말해봐. 저기서 이 그림 정의역은 뭐예요? 버튼이 정의역인 거야. 그럼 뭐예요? 1, 2, 3, 4, 5, 6, 7, 8. 이게 정의역인 거예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럼 공역은 뭐예요? 공역은? 이렇게 하지 말까? 8번은 없어. 왜? 음료수가 다 떨어졌어. 또 누를 수 버튼이, 원래 버튼이 8번이 없어요. 여기 버튼 안 만들었어. 버튼이 고장났나 보다. 없어요. 원래 여기 음료수가, 밀키스가 아니라, 그래, 파워에이드. 원래 파워에이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못 누르게 만들어놨어. 아예 누를 수가 없어. 그럼 버튼이 7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4, 5, 6, 7. 이렇게가 정역인 거고. 근데 음료수 종류는 뭐뭐가 있냐면, 하나씩 불러볼까요? 콜라 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있고요. 사이다 있고요. 식혜 있고요. 밀키스 있고요. 그리고 누를 수는 없지만 파워에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자판기 안에는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공역이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됐어? 자,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연결시킬 거예요. 1번은 누구랑 있는 걸 돼 있어? 콜라. 2번도 콜라. 3번도 콜라야. 4번은 오렌지 주스. 5번은 사이다. 6번은 식혜. 7번은 밀키스. 파워에이드는 연결된 게 없어요. 오케이? 자, 질문입니다. 이거 함수 맞을까 틀릴까? 이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라 그랬어? 누군가를 하나를 넣으면 결과물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하나가 나와야 한다고요. 하나 눌렀을 때 하나가 나오면 돼. 1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상관없어요. 결과값은 모두 다 같은 거에도 상관이 없어. 좀 나만 봐도 어렵지 않잖아. 왜 또 안 보고 있어, 왜?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고요? 자, 질문입니다. 함수 맞아, 안 맞아? 맞다, 손 들어. 아니다, 손 들어. 두 명밖에 없어. 나머지 몇 명? 맞다, 손 들어. 맞다. 맞다. 둘 나왔어요. 선이는 함수가 맞아, 안 맞아? 준이는 함수 맞아, 안 맞아? 아닌 것 같아요. 반반이네요. 딱 반반. 너는 뭐야? 자, 보세요.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연결됐으면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2번은 되어 있고, 되어 있고, 되어 있고, 되어 있고, 되어 있고, 되어 있죠? X 모든 값이랑 연결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이건 함수가 맞아요. 이건 함수인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일단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수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연습시켜 줄 건데 일단 용어만 볼게요. 용어만. 그래서 봐봐. 왼쪽에서 x가 될 수 있는 이 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요. 얘네들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음료수들 있잖아. 얘네들의 전체 모임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선택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인기쟁이. 엄청 많이 선택을 많이 받았어. 얘는 인기가 없어. 불쌍해. 자, 여기서 선택을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야. 이 5개만 선택을 받았죠? 이렇게 선택을 진짜 받은 아이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있어요. 얘네들의 이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정의역은 뭐예요? X값의 범위. X들의 모임. 공역은 음료수들의 모임, Y들의 모임이에요. 치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녀석들의 모임. 뭐 우리가 함수를 아예 안 배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용어, 봐요. 용어 몇 개 보세요. 함수가 뭐다? 쉽게 말하면 뭐라? 너희들 뭐라 하면 함수가 뭐야? 물어보면 자판기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일단 거기가 거의 90점짜리야. 됐죠? 두 번째 어떤 용어를 배웠어? 대응이라는 용어 배웠어요. 대응.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X 하나랑 Y 하나가 짝을 이루고 있어. 이걸 대응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세 가지 용어 배운 거예요. 되겠습니까? 용어만 정확히 아실 때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용어가 왜냐면 어려워 말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자, 책에 보시면 그래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대응이란 말 나와 있는 거 내가 설명 다 해드린 거고요. 정의역, 공역, 치역 다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있는 거. 내가 얘들아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여기 책에 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안 배웠어. 이런 표현법 안 배웠죠?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죠? 이게 집합에서 배워야 되는 용어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르게 설명을 먼저 해드린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직은 안 배워서 맨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걸 배우긴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표식을 설명한 게 아니고 내가 자판기를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 나온 용어를 일단 한 거고, 서로 같은 함수 하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봐봐. 여기에 x, 대문자 x라고 쓰여 있으면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 그림 그린 거야. y, 대문자 y라고 쓰면 y들이 될 수 있는 값. 얘는 뭘 말하는 거라고? 공역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니? 여기다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가 A, B, C, D가 있는데 여기가 3개라고 공역도 반드시 3개일 필요는 없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볼게. X하고 Y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그게 뭐라 그랬어? 대응이 된다고 했었잖아. 연결은 위에서부터 아니 내 마음이야. 일로 가. 또 이렇게 가. 또 이렇게 연결했어. 왼쪽에 있는 정역 하나랑 공역 하나랑 대응이 되면 이건 다 함수예요. 이건 정상적인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괜찮겠어요? 됐어? 그럼 이렇게 짝을 이뤘잖아. 규칙이 대응 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 규칙을 우리가 뭐라 그래? 함수 펑션. 이걸 fx라고 하는 거야. 보통 f로 쓰시면 될게요. 이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 함수가 f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경우는 치역이 누구야? A, B, C만 치역인 거죠. D는 치역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만 치역. 자, 내가 이거 2개만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볼게. 이건 어떻게 될까? 있는데 1은 B로 갔고요. 2는 A로 갔어요. 3은 C와 D 모두 갔어. 왼쪽을 정역 X라고 하고 오른쪽을 정역 Y라고 한다면 질문입니다, 얘들아. 이거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함수 돼, 안 돼? 돼? 그렇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욕심쟁이야. 만약에 너도 아직은 그런 거 안 해봤겠지만 우리가 만약 미팅에 생각해봐. 원래 4대4 미팅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한 명이 못 나왔어, 갑자기.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미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짝을 파트너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정하는데 이 3번 얘가 이렇게 했다고. 2명을 다 이렇게 했다고. 아, 좋아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2명한테 축파를 보내면 돼, 안 돼? 이 반칙이죠. 반칙인 거잖아. 얘 때문에 판이 다 깨지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짝대기는 왼쪽에서 한 사람한테만 보내줘야 돼. 알겠어요? 이건 나쁜 놈인 거 알겠죠? 이건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함수가 안 돼요.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째. 또 비슷한 상황이야. 또 비슷한 상황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4번 줬어. 자, 1번이 B를 갖고 2번이 B를 갖고 3번도 B를 갔어. 우와. 4번도 B로 갔어. 뭘 봐? 이거 함수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반칙이야, 반칙이 아니야? 반칙이 아니죠. 얘가 인기가 너무 많은 거잖아. 막 했는데 카리나가 나왔어, 미팅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건 반칙이 아니야. 이건 정상인 거야.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조금 바꿔볼게. 그럼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서로 다르게 짝이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4번이 연결할 거야. 4번이 D가 아닌 C를 연결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안 돼요. 반칙은 아니야. 근데 D가 4번이 생각하고 있어. 하고 있다가 나 안 할래. 선택을 안 해버렸어, 얘가. 반칙일 거니까. 그러니까 미팅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생각해봐. 반칙이 아니야. 아니야? 선택을 안 하면 반칙 아니야? 아, 얘가 혹시라도 기대하고 있을 수 있잖아. 원래 규칙이 한 사람이 한 명씩을 딱 찍거나가 되는 건데 얘가 안 찍고 있어. 이거 반칙인 거야. 룰을 깬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씩은 선택해야 된다는 규칙을 얘는 깬 거라고요.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이 녀석들이 하나씩을 다 선택은 해줘야 돼. 근데 그게 몰릴 수도 있고 뭐 다 흩어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선택을 안 하거나 선택을 2개 이상으로 하는 녀석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해갔니? 이게 함수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시작. 다시 할게요. 후!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고요. 자, 일단은 아까 말했던 거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그림을 보고 이게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화살을 하나씩 다 보내야 돼요. 2개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 몰빵하는 거 돼? 안 돼? 된다니까. 인기가 있을 수 있잖아. 몰빵은 가능해요. 그게 함수의 조건이라고. 날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날 바라보라고. 잠깐만 저기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아니 자꾸 내 배꼽만 본다니까는 왜 나를 보라고 왜 배꼽을 보냐고. 이상한 애들이야. 나도 민망해. 배꼽 보면 감추고 싶잖아. 배 나왔는데 더군다나. 자, 함수가 되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 함수의 이름을 좀 정해줄 건데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져요. 첫 번째 1, 2, 3 A, B, C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애들 연결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건 아주 이쁜 함수야.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서로 다른 거 하나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쁜 상태야. 맞죠? 대응이 서로 1대1로 다른 거랑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만 연결되어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1대1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함수의 종류야. 자, 두 번째. 얘도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라고 집 가서 할 생각이 아니라. 안 되겠다. 이거 서로 다른 거 연결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서로 다른 거 중복되는 거 없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얘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둘 다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얘들아 완벽한 구조로 봤을 때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중에서 조금 불편한 건 여기 C가 좀 불쌍해. 그지? 얘는 대응이 아무도 없잖아. 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연민을 느끼는데 어떻게든 짝을 만들고 싶어져. 그렇잖아요? 얘 좀 불쌍해. 그죠? 근데 얘는 아주 완벽하잖아.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을 조금 둬야 돼. 그래서 얘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 바로 뭐냐면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완벽한 대응 관계를 연결했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함수란 이름이 아니고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남는 게 아무도 없어야 되고 다 다른 아이들과 짝을 이루어줘야 돼. 남는 거가 없는 것까지 만족했을 때 우린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1대1 함수라고 말해도 되고 1대1 대응이라고 말해도 돼요. 다만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안 돼. 왜? 외톨이가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단 하나라도 누군가가 똑같은 y값을 대응시켰다? 그럼 이거 1대1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괜찮지? 다음. 아까와 같은 상황. 1, 2, 3이 있고 이거 숫자가 4, 5, 6이 있는데 와우.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을 향해 가요. 이거 함수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걸 몰빵 함수로 가잖아. 모두가 다 한쪽으로 쏠렸잖아. 이런 몰빵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상수함수예요. 용어 기억하셔야 상수함수예요. 자, 이게 왜 상수함수냐?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 상수함수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y는 여기다 하면 되겠다.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2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되는 녀석이에요. 맞죠?
그죠?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그리면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건 알고 있는 그래프죠. 1차 함수니까 됐죠? 자, 물어볼게요. 기울기가 0이 나면 봐봐. y는 만약에 0x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보자. y절편은 4예요. 근데 기울기가 0이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이랑 평행하게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예요. 맞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0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지만 0은 어차피 없앨 거니까 없어지고 y는 4라고만 할 수 있죠. 그럼 이 함수의 뜻은 뭐냐면 x에 1, 2, 3, 4 어떤 걸 넣어도 y는 항상 4가 된다는 뜻이야. 이걸 지금 이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역 x값이 마일 0, 1, 2, 3 어떤 값이 나와도 y는 4랑만 뭐 한다는 얘기야?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그게 바로 얘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상수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몰려. 모든 값들이 x랑 상관없이 한 녀석이랑 몰려. 만난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상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상수 함수예요. 하나 더 있어요. x하고 y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x의 정역이 1, 2, 3이야. 그럼 y도 똑같이 1, 2, 3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고요. 이들의 연결이 자기랑만 연결돼요.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10을 넣으면 10이 나와야 돼. 이해가니? 이런 종류의 함수를 뭐라고 그런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값이랑 나오는 값이 똑같은 함수. 굳이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바로 누구야? y는 x.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등함수예요. x가 1이면 y도 1. 다 똑같은 거 나오잖아. 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얘도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돼요.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 용어는 다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책 보시면 나와 있을걸요. 네, 96쪽 보시면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용어가 지금 이 용어였습니다. 됐죠? 합성과 역함수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서로 같은 함수는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항등함수하고 이제 서로 같은 함수를 이제 얘기해 줄 건데 잘 봐봐. 이건 말이 안 되거든.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같은 함수예요? 전혀 다른 함수죠. 이젠 배꼽도 안 보고 아이 날 안 보네. 조금만 봐줘. 전혀 다른 함수죠. 맞죠? 예를 들어서 x에다가 2를 넣으면 얘는 2인데 얘는 8 나오니까 전혀 다른 함수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 두 함수의 정의역이 뭐라 그랬지? x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죠? 정의역의 값을 자 보통 이제 나중에 집합에서 배울 건데 중괄호로 묶으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합이라고 하는데 x에 넣을 수 있는 이 값의 집합을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봐봐 마이너스 1, 0, 1이래. 이렇게 x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내가 지정했어. 오케이?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1, 0, 1을 넣으면 이 결과값 y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일 0, 1 똑같이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y가? 마일 0, 1. 이해 갔어? 괜찮아? 자, 보세요.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한번 해보고 이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한다면 f 마일은 얼마인 거야? 마일. f0은 0. f1은 1인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을 때 g 마일은 얼마고? 마일. g0은 0. g1은 1인 거죠. 물어봅시다. f 마일과 g 마일이 같죠? f0 g0 같고 f1 g1 같죠? f 함수와 g 함수가 x에 넣을 수 있는 정역이 3개밖에 없어. 그럼 모든 값을 집어넣었는데 이 모든 함수 값이 어때? 같죠? 한두 번 같은 게 아니라 모두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fx 함수와 gx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갔니? 만약에 정역이 마일 0, 1이 아니라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 뭐라고? 2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 그럼 f랑 g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를 집어넣은 f2와 g2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정역을 다 집어넣었을 때 모두 다 같다? 그럼 이 둘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물어봐. 선생님, 만약에 그럼 정역이 마일 0, 1이 아니라 마일과 0만 있대, 정역이. 이것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가 더 줄은 거야, 그냥. 얘만 없는 거야. 얘만 없는 거라고. 어차피 마일과 0을 넣었을 땐 두 대 값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식 자체는 다르지만 정의 역값에 따라서는 이게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되겠니? 그럼요. 한 개도 돼요. 0개만 아니면 돼요. 아예 못 넣는 것만 아니면 넣을 수만 있으면 가능해요. 한 개도 가능해요. 맞아. 좋은 질문이에요. 휴대폰 정말 우리 카리마 최고인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수업을 안 들을 때가 있어서 그렇지.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볼게요. 개념하기 문제 옆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같이 볼게요, 이거는. 자, 오른쪽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두 개 중에 함수가 있고 함수가 아닌 게 있대요. 자, 1번 볼게요.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 안 맞아? 아니죠. 누구 때문에? 얘 욕심쟁이. 양쪽으로 다 갔잖아. 반칙이야. 함수가 아닙니다. 괜찮아? 자, 얘는요. 함수 맞아, 안 맞아? 얘는 맞아요. 4가 인기가 많아서 2와 3이 동시에 간 것뿐이지 반칙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돼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시 볼게요, 얘들아. 2번 집합이 있어요. x는 집합의 원소가 정역이죠. 정역이 마일 0, 1, 2.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4개예요. 그리고 y는 공역이에요. 공역은 5개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얘들아 이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바꿔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편해요. 나중에 이거 벤다이어 그림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걸 그림이라고 그냥 할게. 그림을 그냥 그리세요. 그림 그리자니 이게 정역과 공역을. 그런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fx가 얘래요. fx를 해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 된 거야. 연결시켜 볼게요. 마일을 집어넣으면 0으로 연결되네요. 0 넣으면 마일과 연결되고요. 1 넣으면 똑같이 0 연결되고요. 2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으로 연결돼요. 모두 다 연결됐네.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이거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1대1 함수 돼, 안 돼? 1대1 함수. 됐죠? 1대1 함수 됩니다. 모두 다른 거랑 연결된 건 1대1 함수 되는 거 맞습니다. 1대1 대응 돼, 미안해. 잘못 봤다. 미안해. 1대1 안 되네. 여기 인기가 있었네. 얘가 만약에 다른 애를 선택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지만 얘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은 따질 것조차 없습니다. 자, 2번 조건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넣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더하기 1에서 2로 연결되고요. 0을 집어넣으면 1로 연결되고요. 1을 넣으면 똑같이 2가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3이 돼요. 이것도 함수가 되네요. 그죠?
두 개 모두 다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역을 구하래, 치역. 이거의 치역은 선택을 받은 아이를 동그라미 치래요. 치역 걸 땐 동그라미 치래요. 마일, 0, 3. 이 세 개가 치역이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y 치역은 마일, 0, 3 이라고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다음, 이 두 번째 함수는 선택받은 아이가 다르네요. 1, 2, 3이네요. 그럼 이거의 치역은 1, 2, 3.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 이제 모두 고르래, 이제 얘들아. 내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너희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너희 책 보면서 하자. 1번, 1대1 함수를 고르래.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기억.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서로 다른 거 연결됐잖아. 1대1 함수 맞죠? 니은은요? 아니죠. 디귿은요? 얘도 맞죠? 리을은요? 이것도 맞아. 다 다른 거 연결됐으니까. 그럼 세 개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을 고를게요. 1대1 대응은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기억, 맞아, 안 맞아? 기억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되는 게 맞아요. 니은은 얘들아, 미리 하자. 니은은 1대1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빵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귿은요, 남는 거 없어. 크로스로 연결됐고, 서로 다 다른 걸로 연결됐어. 그럼 얘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리을은요, 서로 다른 건 연결은 됐지만 하나가 남죠. D가 남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만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필수 예제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밑에 있는 유제 너희들 푸시고 필수 예제 1번부터 필수 예제 1번과 2번만 풀어볼게요. 박스 문제만. 필수 예제 1번과 2번만 풀어볼게요. 일단 필수 예제 1번은 어렵지 않아서 너희들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요 그림만 먼저 그리시면 되더라. 이렇게 정역, 공역 그림 그래서 연결된 거 보고 찾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2번을 이제 볼 건데 좀 달라요. 얘는.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보고 이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먼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선으로 된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 너희들 풀기 어려워요. 이건 꼭 설명 들어야 돼. 지금 서만한 거야.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 y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 연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값이 하나여야 된다고. 봐봐. 결론만 얘기할게. 자, 원은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봐봐. 여기가 만약에 x가 0일 때였어. 자, x가 0인 점이 원 위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만약에 이 좌표값이 0,1이었고 이 좌표값이 0,8이었다면 이 원은 x가 0인 점이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그럼 아까 전 그림으로 연결하면 정역 중에 x가 0이 있었을 때 y랑 연결되는 게 누구랑 누구란 얘기야? 1과 8 모두랑 연결되는 거죠. 이해 가겠니?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판기로 말하면 여기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근데 결과물이 1과 8 두 개가 모두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하겠니?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굳이 막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의 제곱. 지금 이 문제가 아마 얘일 건데 이 원방일 건데 x가 0이 됐을 때 y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하고 누구란 얘기야? 1과 9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갔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림으로 확인한 방법이 있어요. 세로선을 그으세요. 세로선을. 그래프에 세로선을 그을 거야. 세로선을 막 그려. 봐봐. 만약에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고 이런 포물선이 있고 뭐 원이 있다 해볼게요. 세로선을 그어요. 어디다 그냐고? 전부 다 그려요. 그랬을 때 한 점과 만나면 항상 한 점과 만나면 이거는 함수예요. 왜냐면
이 뜻이 뭐냐면 x가 1일 때 값이 여기고 x가 2일 때 점이 여기 하나고 x가 3일 때 점이 여기 하나씩 있다는 얘기인 거야. 세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과 만나는 건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요. 자, 얘는요. 얘도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과 만나는 거 맞죠? 얘 또한 함수가 맞아요. 다음 얘는요. 딱 봐도 안 되죠? x값 하나에 두 개가 만났으니까 얘 함수가 아닌 거죠. 얘는요. 함수가 맞아요. 조금 더 해볼까? 복잡한 걸로? 이상한 걸로? 이거 보세요.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죠? 다 하나씩 만나는 거 맞죠? 아니요. 다 괜찮은데 여기 한 군데는 여기 세로 지나갈 때는 너무 많죠? 점이 아니라 아예 선으로 만나죠? 무한계 만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모양이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림이 이게 아니라 여기가 뻥 여기는 꽉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를 지나갈 때도 여기서 하나만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겠어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두 개 이상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다 비어 있어야 돼. 그럼 함수가 되려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채워져 있다면 함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됐나?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해. 1대1 함수.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뭐였지? 1대1은 뭐였죠? 함수가? 어떻게 된 1대1 함수였지? 1대1 함수가 뭐였어? x값 하나랑 y값 하나가 대응. 중복되는 y값이 없어야 된다고요. 중복되는 y값이 없어. 서로 다 다른 거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어. 맞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선을 그을 거야. 가로선. 그러면 y값 하나에 대응되는 x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세로선을 그으면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그으면 가로선을 그으면 y값 하나에 대응하는 x값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가로선 그어보자. 교점 몇 개 다? 하나죠. 그럼 중복되는 y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 얘는 뭐가 돼?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얘 보세요. 어떻게 돼요? 두 개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건 1대1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함수만 되는 거지 1대1 함수는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여기 봐야 돼. 맞춰봐. 이거는 어디를 그어도 다 한 점에서 만나네요. 맞죠?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맞네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가로선 그어서 다 한 점과 만나잖아요. 얘도. 근데 왜 1대1 함수가 왜 아니야? 주황색 그었을 때 두 점 만났죠? 얘는 함수의 함수가 아니야.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닌 녀석을 갖고 1대1 함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일단 함수 자체가 안 되는 녀석이었어. 가로선은 그었을 때 한 점과 만나는 거 맞지만 이건 자체가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갔어요? 그럼 얘도 따질 거 없어요. 함수가 아닌 녀석은 1대1 함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문제들아. 이걸 보시고 1대1 함수인지 먼저 볼 건데 함수 여부를 먼저 따져야 돼. 함수 여부 따지는 거 뭐 하는 거랬어? 세로선 긋는 거야. 다 교점 몇 개야? 하나죠? 괜찮죠? 두 번째, 가로선 그어요. 몇 개 만나요? 한 개 만나네요. 그럼 뭐야?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니은. 아니, 똑같은 게 나왔네. 자, 보세요. 아니, 두 점을 지나는 함수가 아니에요. 두 점을. 교점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보세요. 만약에 얘는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죠. 함수 아니라니까요. 원이 함수 아니라고요. 그래서 함수가 아니라고. 얘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함수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도 함수가 아니죠. 1대1 함수 따질 필요 있어 없어? 따질 필요 없다고요. 얘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보세요. 디귿. 가로선 그으면 한 점 만나죠.
함수 맞죠? 세로선 그으세요. 한 점 만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까지 가능한 녀석인 거예요. 리을도 마찬가지, 리을 볼게요. 리을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세로선을 그어봐요. 한 점 만나는 거 맞죠? 얘 함수 맞아. 근데 아까 말했던 얘가 뭐야? y값이 다 똑같은 함수인 거잖아.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니야. 하지만 얘를 이름을 알려주자 했잖아요. 얘를 무슨 함수를 한다고? 얘를 상수 함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다음. 합성함수. 이거 나머지 거 너희들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됐고. 네, 합성함수인데요. 사실 여기 모든 함수하고 합성함수, 역함수를 한 번에 다 끝내는 것도 사실 오버야. 내용이 좀 많아서. 근데 오늘 합성함수까지만 할게요. 역함수 못할 것 같습니다. 숙제가 줄 거긴 하는데 보충 프린트 하나 나갈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런 거야.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랑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함수를 합친 게 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둘을 합쳐서 얘가 된 거야. 어떻게 합친 거냐면 요 x 플러스 2를 통째로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보자. 이 함수를 gx라고 할 거고 이 함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gx, 얘를 fx.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g 안에 이 x 대신에 fx를 통째로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fx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이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함수 하나의 계산 결과값을 또 다른 그 다음 함수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합성함수라고 해. 괜찮니?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하면 fx에 x 플러스를 넣어서 x 플러스의 제곱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괜찮죠?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순서를 바꿔볼게. 순서를 바꾸면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f 안에 g를 넣는 거죠. 여기에 x 안에 누굴 넣으란 얘기야? 얘를 넣으란 얘기죠. 괜찮아요? f 함수가 원래 누구야? x 플러스 2인 건데 여기 x 플러스 2의 요 x 대신에 g를 넣으란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괜찮니?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얘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합성함수는 그래서 순서가 다르면 다른 종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같은 경우가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합성의 순서가 바뀌면 달라져요. 그럼 얘들아 다시 볼게 한번 해서 이 둘을 합친 녀석을 새로운 하나의 함수라고 볼 건데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안쪽에 있는 f를 우리가 속함수라고 할 거고 g를 겉함수라고 할 거예요. 속, 겉, 안, 밖 이런 뜻이겠죠. 물어볼게요. 속함수랑 겉함수가 있는데 누굴 먼저 계산해야 돼요? 속함수에 무조건. 안에 거 먼저 계산하고 나서 바깥쪽 거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얘 보는 거 얘. 누구 보는 거야? 지금 얘 보는 거에 얘. x, y가 있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f를 계산한 다음에 g를 계산하는 얘기는 처음에 함수의 값은 f를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g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정역이, 공역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더 있는 거니까 이 세 번째는 내가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f를 먼저 마지막을 g를 하라는 얘기야. 만약 여기서 1, 2, 3, 4가 이렇게 있었는데 1을 f에 넣으면 얼마가 돼요? f1,
F1이 누구야? 1 넣으면 얼마 돼? 3. 3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 계산값이 3 됐다는 얘기잖아. 그 3을 다시 어디다가? G에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3을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본다면 이걸 바로 합성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게 있어. 이 F를 먼저 하는 거지. 먼저 하는 값은 겉함수야, 속함수야? 속함수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첫 번째 F에다가 1을 넣어서 3이 나왔고 그걸 G에 넣어서 9가 나왔어요. 이 전체를 한 번에 계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을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고 그 계산 결과를 어디다 넣으라는 얘기야? G에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이 계산 결과가 9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됐어? 내용적으로는 이게 바로 합성함수인 거예요. 조심할 게 뭐냐면 G1을 F에 넣으면 9가 나올까요? 이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일반적으로는 아예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된 거랑 순서가 좀 여기서 보기 애매하긴 할 건데 여기 G를 갖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넣는다? 여기에 1 넣었을 때 쟤는 9가 나왔잖아. 여기다 1 넣었을 때는 9가 아닐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G1 얼마야? G1. 1 넣으면 G1은 1이죠. 다시 F에다가 1 넣으세요. F에다 1 넣으면 3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G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걸 F에 집어넣었을 때는 3이 나오는 거야. 순서가 바뀌면 계산 결과값이 다른 거고 아예 다른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내용 아니죠. 순서만 정하면 되는 거 알겠죠?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거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이 합성함수를 새로운 기호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쓸 거야.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쓸 건 어떻게 쓰냐면 봐보세요. G 쓰시고 여기 봐봐. F 쓸 건데요. 여기에 뭘 쓰냐면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G하고 F를 괄호를 한 번 더 묶어줘. 얘랑 같은 표현법이에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여기 봐줄래? F론 G X가 됩니다. 이게 같은 표현법이에요. 조심할 건 뭐냐면 X랑 가까이 있는 G가 속함수야. 얘를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F를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얘를 잇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거 읽을 때 F 합성 G라고 읽어요. 그냥 F 합성 G. 그냥 그렇게 읽어도 되긴 해요. 근데 사실 얘는 영어식 표현법이 있어. 얘 이름이 뭐냐면 론이야, 론. 론이에요, 론. 알겠죠? 그래서 나는 F론 G라고 나는 보통 읽는 편입니다. 알겠죠? F 합성 G도 가능하고 F론 G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표현법이에요. 되겠니? 이게 합성함수예요. 일단 그럼 얘들아 뭘 먼저 해보냐면 97쪽에 있는 4번 볼래요? 얼마 안 돼. 문제 2개밖에 없는데 그거 풀어봐봐. 다시 이 론이라는 합성함수의 기호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만들어낸 기호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다시 고쳐 쓰면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1과 가까이 있는 F를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야? 이 계산 결과를 G에 다시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끝.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F 마일 구할 수 있어요. Fx 함수가 0이잖아. 마일 넣으세요. 그럼 F 마일은 얼마야? 얘가 얼마야? 마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누구한테 넣으라고? G에 넣으라고요. 계산은요? Gx 함수가 나와 있잖아. 마이 넣어요. 마이 제곱 4니까 곱하기 2는 8. 그냥 이거야. 됐죠? 이해 가겠죠? 시간 얘기하지 마. 진짜 빨리 끝내주려고 하는데 안 끝내주고 싶잖아. 너 안 끝내줄 거거든. 싫거든요. 나는 몰라. 자, 그 얼마나 걸린다고? 얼마 안 걸리잖아. 자, 다시 2번 보세요. F론, 읽어보세요. F론 G3이에요.
그럼 서희가 한번 해보자. 이거 뭐 먼저 계산해야 돼? G에 뭐라고? G 3을 계산해서 그다 누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들아, 그 론이라는 합성 기호가 나오면 일단 얘가 이렇게 되는 걸로 표시하세요. 그럼 더 쉬워져. 무조건 뒤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죠. 붙어있는 3이랑 붙어있는 거. 그럼 G3은 얼마예요? 아까 나 G3 얼마야? G3이 18이야. 깜짝 놀랐네. G3이 18이고 이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F에 집어넣어라. 계산한 결과가 바로 합성함수 결과값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합성함수, 아니 3번만 더 할 거야. 3번만. 그러면 한번 보자. 그림 보시고 이제 뭐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F1 먼저 구하고 1을 어디다 넣을지 본 다음에 F1 구하고 그 결과값 다시 G에 넣어서 하나씩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 특별한 게 없어.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거 하나가 마지막인데 합성함수 구하기가 있어요. 자, 결론 볼게요. F랑 G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H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 조건을 만족했는데. 자, 근데 저렇게 쓰면 헷갈리거든? 저 론을 뭘로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FHX는 뭐가란 얘기야? GX란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X를 생략한 거 얘는. 이거 못 알아두면 오늘 숙제 못한다잉. F론 G는 이거 F론 H는 G란 뜻은 여기에 X를 집어넣어서 H와 F를 순차적으로 계산한 게 GX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걸 론이라는 수학 기호를 빼면 얘가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우린 누굴 구하는 거야? 진짜 HX 함수가 누구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방법은요. 여기 G와 F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되게 간단해. FHX는 여기 X에 뭘 집어넣으면 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HX를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HX 넣으세요. 얼마야 그러면? HX 플러스 2예요. 끝. 이거는 잘 보세요. GX를 알고 있어. GX가 얼마래? 3X 플러스 1이잖아. 됐죠? H를 구하고 싶어? 이항시켜. HX는 3X 플러스 2항시키는 건 얼마 되게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요. 별거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번에는 H론 F야. 저거랑 다르게 이거래요. 그럼 얘도 사실은 똑같이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 똑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H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F를 H 안에 넣으라고. 일단 H, F 이게 GX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을 다 정리하면은 H 다음에 F 대신 누굴 넣으면 되냐면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GX는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뭘 못 구했어. 여기 봐야 돼. HX를 구해야 된다고. HX 플러스가 아니라. 방법은요.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여기서 H를 구하고 싶은 방법은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전체를 네모라 치환을 해야 돼요. 네모는 X 플러스 2인 거야. 치환해야 돼 무조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H 네모는 3X 플러스 1로 바뀐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 X를 네모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조건이 이거잖아. X는요. 네모 빼기 2예요. 그래서 H 네모는 여기 X 대신에 네모 빼기 2가 들어가서 3 곱하기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3네모 마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 H 네모는 3네모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H 네모가 아니라 HX이거든? 자, 이거 얘들아. 여기 네모랑 여기 네모는 같은 거야. 여기에 만약에 A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A를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X를 넣으면 네모에 똑같이 X를 넣어서 3X 마이너스 5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야.
되겠어? 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F랑 G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랑 G론 F는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이게 같은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 그럼 뭐 해보면 돼? 실제로 얘를 따로 구해서 그게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성립하진 않습니다.